41과에서 배울 내용은 먼저 A하고 그 다음에 B 하다라는 연결 동작을 나타내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나타내는 구문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보세요. 首先然后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首先이라는 단어는 먼저, 앞서서, 우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先이란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뜻을 지닙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음양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형은 짝수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先과 같은 의미를 찾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이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도와주는 의미로, 그도 안 되면 전미사를 붙이는 형식으로 두 글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手, 머리 숫자죠. 머리는 위라는 의미도 지니고 짐승에게 있어서는 맨 앞이라는 의미도 지니잖아요. 그래서 手를 붙여줌으로써 首先, 우선, 먼저라는 의미가 됐다고 했죠. 다음 따라 읽어봅니다. 然后 后는 뒤인데 이 然이라는 단어가 그러할 연자죠. 따라서 직역하면 그러한 후에 라는 뜻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然后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한 후에니까 앞에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온 다음에 그러한 후에라는 然后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首先 먼저 뭐뭐 하고 然后 그러한 뒤에 뭐뭐 하다라는 구문이 형성되는 것이죠. 예문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当时一些党员首先进行调查，然后决定了怎么判断。 다시 한번 当时一些党员首先进行调查，然后决定了怎么判断。 당시에 기억하시죠? 땅 이 단어는 일성어로도 사성어로도 발음되는데 사성어로 발음될 때는 나, 그와 바꿔 쓸 수 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当时, 당시에 이거는 那时, 그때라는 뜻과 같죠. 따라서 当时가 아니라 当时 사성어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当时 일성어로 발음하는데 습관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사성어로 발음해야 돼요.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듣고 알아만 들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은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사성어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一些党员 몇몇 당원들은 먼저 进行调查 조사를 진행하고, 즉 조사하고 然后 그런 다음에 决定了怎么判断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결정했다. 따라 읽어봅니다. 决定 이 决定은 명사로도 동사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동사로 쓸 땐 决定了 결정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정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동사를 또 필요로 하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下决定下决定 우리 결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도 같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방향을 대단히 중시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합시다. 땅땅땅 망치를 두드린다거나 도장을 찍는다는 건 동작이 모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결정하다라는 동사 역시 下를 써주게 된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下决定下决定 같은 표현으로 决心 결심하다 역시 决心决心了 결심했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처럼 下决心 결심을 하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어의 문자가 되는 한자는 글자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표의 문자죠. 따라서 한 글자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거의 말을 할 때는 줄여서 쓰는 습관이 있죠. 따라서 首先의 先만 然后의 后만 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先后 또는 先然后의 형식으로도 쓸 수 있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你的钱包请先存放在这儿然后出来时取走 다시 한번 你的钱包请先存放在这儿然后出来时取走 당신의 지갑은 请 please 해주세요. 先 먼저 存放 存 자체가 보존하다 放 놓다죠. 따라서 存放 놓아서 보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놓아 보관하시고 然后 그런 다음에 出来时 나올 때 取走 走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取 그것을 취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取走를 써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구문 역시 先后와 의미는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전에 뭐뭐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先 대신에 前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前 A, 后 B의 구문이 완성되는 거죠. 특히 A와 B 자리에 단음절의 명사가 오면 주로 공간적 순서를 나타내고 동사가 오면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前 A, 后 B가 아니라 A 前, B 后의 형태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문 보시죠. 接前后巷 接前 길 앞 그리고 后巷 그리고 뒤에 있는 골목 따라서 接前后巷 하면은 앞거리 또는 뒷골목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겠죠. 다음 前因后果前因后果 앞에 있는 원인과 뒤에 따르는 결과 따라서 자초지종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음 跌前后倒跌前后倒跌倒 자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죠. 즉 엎어지다 넘어지다는 뜻이니까 跌前 앞으로 쓰러지고 后倒 뒤로 넘어지다. 다음 思前想后
思前想后 앞으로 생각하고 想后 뒤로도 생각하다. 즉 이리저리 생각해보다 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은 고정된 형태에서도 주로 많이 보이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前不见古人后不见来者 다시 한번 前不见古人后不见来者 앞에는 옛사람을 보지 못하고 뒤로는 올 사람을 보지 못하다. 즉 앞에도 그런 사람 없고 뒤에도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니까 한국어로는 전무후무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前有车后有辙 다시 한번 前有车后有辙 辙는 수레바퀴 자국 철자지요. 따라서 앞에는 수레가 있고 뒤에는 바퀴 자국이 있다 라고 직역이 되는 이 표현은 바로 과거를 거울로 삼다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표현 따라 읽어보시죠. 现在现在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在라는 단어는 또 다시라는 뜻이지만 짜이와 이어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했었죠. 짜이는 아직 반복이 되지 않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어는 이미 다시 또 반복된 과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A하고 다시 B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짜이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他们两对夫妇打算今年先去中国大陆明年再去台湾 다시 한번 他们两对夫妇打算今年先去中国大陆明年再去台湾 그들 두 부부는 两对니까 부부가 두 쌍인 거죠. 두 쌍의 부부는 打算 뭐뭐를 한다. 계획하고 있다. 올해 먼저 중국 대륙을 가고 明年 내년에 다시 타이완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 네 번째 先再说先再说 여기서 중요한 것은 先 다음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오고 마지막에 再说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再说 뒤에 什么什么什么 어떠한 말도 붙지 못해요. 즉 先 A 再说 먼저 A하고 나서 再说 다시 말하자. 일단 그거부터 하고 나서 얘기하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역시 짜이가 왔기 때문에 이는 아직 다시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표현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我们暂时别全面的运用先运用一部分再说 다시 한번 我们暂时别全面的运用
先运用一部分再说. 우리는 暂时 잠시 别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全面的 전면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잠시 전면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先运用一部分 먼저 일부만 운용해보고 再说 다시 말하자.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全面的 전면적으로 라는 부사어기 때문에 드가 와야 되죠. 하지만 이 드어는 습관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我们暂时别全面运用 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5번째, 起先后来. 다시 한번, 起先后来. 시에는 이미 설명드렸고요. 이 치라는 것, 일어날 기자인데 역시 앞에서도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따라서 이 단어에 따른 방향도 항상 고려하셔야 합니다. 치, 일어나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거죠. 또 일어나다의 두 번째는 발생하다.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처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즉 없다가 생겨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지시엔 처음, 당초, 최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땅추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역시 最初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다음 后来, 후에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起先 A, 당초에 A 했는데 后来, 후에 B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따라서 어떠한 사건, 상황이 발전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这个课程起先是针对初级学生开的，后来高级学生也来上了。 다시 한번 这个课程起先是针对初级学生开的，后来高级学生也来上了。 이 수업은 당초에 처음에는 针对 전이라는 것은 바늘 침자죠. 그런데 그 바늘을 돼 뭐뭐에 향하는 거니까 아주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뭐뭇을 겨냥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수업은, 이 교과목은 당초에初级学生, 초급 학생을 겨냥해서 카이더 연 거예요. 즉 카이라는 단어는 카이 课程이 완전한 형태죠. 课程 교육과정을 카이 열다, 개설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카이는 뭘로 바꿔서 줄 수 있겠어요? 원래는 짝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표현과 똑같이 카이시, 개설하다입니다. 하지만 거의 구어는 말을 줄여서 쓰기 때문에 그냥 카이를 써줄 수 있는 거죠. 后来, 나중에 高级学生, 고급 학생도 也来上了, 역시 와서 上课, 수업을 듣는다. 다음 두 번째, 他当初
说没问题，后来又改口了。 다시 한번. 他当初说没问题，后来又改口了. 그는 당초에 문제가 없다고 说 말했어요. 하지만 后来 뒤에 又또 뭐뭐 했다. 이때 又는 이미 반복이 된 거죠. 또 改口了. 따라 읽어봅니다. 改口, 改口, 口, 입이지요. 입의 주된 작용은 뭐예요? 먹거나 씹거나 마시거나 또는 말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口는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开口说话, 开口说话. 우리 说话, 말을 한다는 건 먼저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입이 열려야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먼저 입이 열려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开口说话, 입을 열고 말하다. 따라서 여기서 口는 바로 말하다의 의미가 되는 건데 그거를 改, 고친 거예요. 즉 원래 말한 내용을 改, 바꾼 거니까 말 바꾸기를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말을 바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말하더니 나중에 또 말을 바꿨다. 자, 이렇게 해서 41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연습 문제를 2번씩 읽어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0가와 41가를 통합해서听力, 듣기 평가를 진행하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